저희는 굉장히 크게 약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제도 바뀐 그렇죠. 덕도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예. 비례한국당을 누가 찍겠습니까? 저는 비례한국당 안 찍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컵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청취율 올리자. 뚱블리 정상근 기자 화이팅. 네. 한 청취자 하나혜님께서 하나혜님? 19형님 청취율 구걸하지 맙시다. 너무 쪼잔하고 추해 보입니다. 쪼잔해도 할 수 없어요. 살고 봐야죠. 아니 근데 이게 구글이 아니고요.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도 데이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청취율 조사에 관해서 잘 아는데 TV는 피플미터라는 기계로 자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네. 라디오는 이거 왜냐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조사 왔는데 바쁘다 보니까 정말 우리 허리케인 너무 사랑하는데도 뭐 이야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라디오 관련해서 물어볼 때 최19 또는 19 또는 TV에서 허리케인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맨날 저 응답하라 2020에서 못난 놈 소리 듣다가 제가 한번 별빛을. 네. 김 제작 부장은 이래도 반응이 없네. 어느 때보다 뱃소리가 잘했대. 많네요. 네. 지금 오늘 유튜브가요. 갑자기 무거운 뉴스 시작하니까 지금 300명을 돌파했어요. 현재 보시는 분들이. 그러면서 야, 왜 무거운지 유튜브 보니까 알겠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게 뉴스 뭐죠? 검찰 인사 후 폭풍이 거셉니다. 예, 폭풍. 네. 날이 좀 춥고 바람이 좀 거세긴 해요. 날씨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뭐 허리케인급은 아닙니다만 네. 여러 가지 후폭풍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어제 네. 법사위 국회 법사위 출석해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다. 항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았다. 6시간 동안 네.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일정을 비운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는데도 이것 자체도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장관의 네. 이야기에 항명한 것이다. 6시간을 기다리면서 커피를 몇 잔을 드셨을까요? 그렇죠. 이게 6시간 옛날에 다방에 가면 한 잔 시켜놓고 한 2시간 기다리고 그래요. 이게 정말 뭐 계란은 안 풀었다 뿐이지 네. 적어도 네. 다섯 여섯 잔 마시게 되거든요. 네. 여당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했죠. 네, 이 민주당이 그 비판을 했는데 좀 압박에 나선 거죠. 근데 이 추미애 장관이 뭐 6시간 동안 기다렸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그러니까 검찰에서 인사안을 들고 오라 제3의 장소로 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는 좀 본분을 망각한 항명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기관 회의라든지 또 오만 방자라든지 이런 좀 직설적인 표현을 썼는데요.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검찰의 인사 반발에 대해서 검찰 인사 과정에서의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이낙연 총리도 한마디 했죠. 네. 공직자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보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막 그 인사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를 하더라도 일단 와서 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은 와야 된다라는 그렇죠. 게 네, 그 이낙연 총리의 얘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근데 이제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기로 직권남용 뭐 혐의로 고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고발 접수했나요? 네, 이게 고발을 할 예정인데 네. 고발뿐만 아니라 수위를 한층 올릴 또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서 숙청 보복 인사다. 검찰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묵살한 불법이다. 네.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또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미애 법무장관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 탄핵 소추. 예, 탄핵. 우리가 최근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탄핵
소추안 결의안이었나요? 네, 네. 결의안을 냈다가 결의안을 냈었는데 표결은 이제 무산이 됐었고 그렇죠. 작년 말에 실제 이제 시간을 넘겨서 이제 자동 소멸이 돼버렸는데 이번 경우에는 추미애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예, 추미애 장관을 대상으로요. 네. 뭐를 탄핵이죠. 한다고요? 네, 탄핵? 네. 네. 탄핵하는데 우리 정성근 기자가 약간 찔끔했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뭐 탈핵으로 들었는데 네, 탈핵이 아니라 네, 탄핵이었습니다. 무겁네요. 네, 탄핵을 몇 네.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배종찬 소장도 탄핵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아니 지난주에도 목요일 날 출근 안 했죠. 어제도 안 했어요. 어제 목요일 이틀째 무단 결근했어요. 예, 지금 탄핵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대상이죠. 호되게 당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래서 제가 읍소하건대 청취율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앞으로 계획 같은 거는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뭐 검찰은 인사발표 이후에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 근데 윤석열 총장이 뭐 한때 항의의 의미로 사퇴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단 자리를 유지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을 끝까지 챙기겠다라는 입장이 좀 검찰로부터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내부에서는 뭐 개개 검사들이 불만을 좀 강하게 표시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찰은 뭐 집단 사표 같은 뭐 수뇌부의 반발이라든지 좀 이런 집단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측에서는 뭐 일부 뭐 대검찰청 참모나 뭐 중앙지검장 등이 교체가 되긴 했지만 어제도 울산 지방선거 관련 의혹 관련해서 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또 수사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인사는 인사고요. 네. 또 수사는 수사인 거니까 네네. 수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뭐 차질 없이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예. 추미애 장관이 별명이 옛날에 추다르크. 네. 추다르크 프랑스의 누구를 본뜬 거죠? 잔다르크죠. 잔다르크죠. 네. 잔디. 잔디 그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저 잔디 소장, 네. 예. 잔디다르크 어때요? 앞으로 별명. 지금은 뭐 추미애 장관은 추다르크, 네. 예, 배 소장은 잔디다르크. 네. 근데 요즘엔 잔디보다는 최근에 이제 또 부각이 된 것은 이 목도리 도마뱀. 자, 두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네, 보수대 통합 개문 발차입니다. 차문을 열고 버스가 출발했다. 네네. 예, 일단 먼저 출발했다 이거죠. 네, 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보수 대통합 추진이 뉴스 네네. 통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이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 이 국민통합연대 같은 정당 결사체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모여서 이 혁신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뭐 이른바 이제 혁통추, 네,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 거죠. 혁통추 위원장에는 이 박형준 자유화공화 공동의장이 선임이 됐고요. 동아대 교수하시고 네, 전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혁통추의 구성 방식을 그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혁통추라고 이제 줄여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다 그런다는데 통합을 이제 어떻게 이뤄내겠다는 건지 보관이 좀 나왔나요? 우선적은 누구가 먼저 통합을 하는 것이냐면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 유승민 전 대표가 이제 주축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재건 3원칙에 양당이 합의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보수 3원칙. 네, 이 세 원칙이 뭐냐면 오늘 또 무겁게 이야기합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가는 일단 강을 건너야 돼. 예, 탄핵을 좀 묻어두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네. 두 번째는 개혁 보수가 되어야 된다. 보수의 개념을 개혁 보수로 가져가자. 세 번째는 새 집을 짓자. 네. 큰 집 없애고 새 집을 짓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양쪽 당 모두 반발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인 그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상당히 이 철학적인 그런 카피 같은데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고 반대했고 이런 거 다 따지지 말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다 묻어두자. 예. 그렇습니다. 근데 탄핵 얘기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보수 대통합하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 친박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이 친박 의원들을 지지하는 또 지지자들도 이 탄핵에 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죠. 있고, 지지자들도 계시고. 네, 특히 이제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뭐 김무성 의원 등을 이제 배신자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친박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 내 친박 세력들이 이제 그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큰 관건이 될 텐데.
실제로 이 황교안 대표가 그 유승민 의원의 이 통합 3대 원칙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좀 발언을 하니까 네. 곧바로 또 찾아와서 또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박이 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일단 다만 이 전국 253개 지역구의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들이 어제 이제 동시에 사퇴를 하면서 일단은 통합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긴 했습니다. 네. 그 세보수당의 하태경 한 달 대표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한 달간 예, 돌아가면서 한 달씩 한다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죠. 네.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한테 자신들이 요구로 내건 보수 재건 3원칙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를 않았죠. 그렇게 네.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이고 뭐 여기까지만 합시다 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공화당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아직 안 돼 있죠. 잔디가 출연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 뉴스 공장에 나와서 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네. 저희는 굉장히 크게 약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제도 바뀐 그렇죠. 그렇죠. 적도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죠? 예. 비례한국당은 누가 찍겠습니까? 저는 비례한국당 안 찍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뭐 저희가 연동형 선거제 뭐 비례 이거 선거법에 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반대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뭐 정의당이나 민평당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베니핏이 많이 돌아가는 선거제도잖아요. 완수가 제대로 안 돼서 원래 의도대로 안 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빤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비례한국당은 너무 어거지스럽지 않습니까? 비례는 결국 우리공화당을 올 것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에 우리공화당의 홍문정 공동대표 출연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짤막하게. 통합에 동참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는 통합 안 한다. 왜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이 아니라 우리공화당 찍을 것이다. 네. 자신만만한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보니까 비례 위성 정당은 안 만들기로 최종 결론을 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무색시킬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선거제 개혁을 주도했던 여당이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 자칫 섣불리 했다가는 정의당과의 연대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보수의 통합을 기다리는 이제 국민들도 계신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비전보다는 몸집 불리기에만 너무들 치중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공천권을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될지 이것도 이제 숙제로 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호르무즈 파병 달라진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강경화 장관이 어제 외통이 나와가지고 네. 조금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핵심적인 발언은 이것이었습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긴급 전체 회의가 열렸거든요. 여기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호르무즈 파병 미국과 입장 반드시 같을 수만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호르무즈 파병을 우리 정부가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란 폭습 사태가 나면서 노선이 좀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난해 12월 12일에 이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고 또 해양 안보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게 전투 부대가 아니더라도 뭐 연락장교 한 명이라도 파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도가 났었었는데 어쨌든 상황이 지금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우리 정부도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 처음 며칠 전 한 닷새 전인가 시작했을 때만 해도 네. 이거 무슨 중동 전면전 가나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이제 소강 상태예요, 그죠? 네, 글로벌 증시도 타격을 입었었는데 상당히 또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결정적으로는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미사일 포격 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성명에서 경제 제재 이런 발언을 결론을 내리면서 뭐 소강 상태에 있는데 미국 국민 여론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쟁 반대 시위도 있고 미국 국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도 반영된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트럼프의 말은 좀 시간을 갖고 씹어보면서 곱씹어보면서 지켜봐야 돼요. 처음에는 뭐 이란이 보복 폭격하면
미 이란의 유적지 다 파괴버린다. 네. 52곳을 뭐 타격하겠다 그러던데. 네. 참 이란도 좀 상황이 국내 정치형인 것 같고 트럼프도 그런 것 같고요. 모든 네네. 걸 트럼프는 지금 올 11월 3일 재선에 모든 시계가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합니다. 그러다가 이거 이 북미 비핵화 이게 또 이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보수 진영 통합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통추위의 보수 통합론은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의원이 제시한 보수 재건 3원칙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보수 재건 3원칙 개혁 보수로 가자 새집을 짓자 그리고 이것의 강을 건너자입니다. 네. 이 강의 이름을 맞히는 거예요. 뚱컵에 힌트 주세요. 이 강을 건넙니다. 우리 정상근 기자가 강을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게 됩니다. 뚱컵에리 건너면. 그리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자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일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에 그 노래 한 곡 들으려고 그러는데 양준일 씨 여러분 아시죠? 알죠, 노래 알죠. 인기 많죠. 네. 가나다라 마바사 하는 노래 있잖아요. 리베카도 있잖아요. 리베카. 그러니까요. 네. 배 소장은 이 노래 더 좋아할 것 같아. 송창식의 가나다라. 어때요? 아닙니다. 저는 라디오 청취는 허리케인 최일구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